고혈압 당뇨를 관리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고혈압과 당뇨병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병원에서 혈압이 높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나요? 혈당 수치가 정상보다 높게 나왔나요? 처음 진단을 받으시면 막막하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면 너무 많은 정보가 있어서 오히려 더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먹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라는데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오늘은 복잡한 이론은 제쳐두고 실제로 여러분이 집에서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들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의학 용어도 최대한 쉽게 풀어서 누구나 이해하고 따라할 수 있도록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수십 년간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부 고혈압과 당뇨, 왜 위험한가? 먼저 이 두 질환이 왜 중요한지부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혈압은 우리 몸의 혈관에 계속 높은 압력이 가해지는 상태입니다. 마치 수도관에 물이 너무 세게 흐르면 수도관이 손상되는 것과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혈관이 손상되고 심장, 뇌, 콩팥 같은 중요한 장기들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당뇨병은 혈액 속 당분이 너무 많은 상태입니다. 이 높은 혈당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혈관을 손상시키고 신경을 망가뜨리고 눈, 콩팥, 발 등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두 질환이 종종 함께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고혈압이 있는 분들 중 상당수가 당뇨병도 함께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두 질환은 잘 관리하면 충분히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약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그 방법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2부 식습관, 무엇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 소금부터 줄이세요. 고혈압 관리의 첫 번째는 소금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하루에 필요한 양보다 2배 이상의 소금을 먹습니다. 찌개, 국, 김치, 젓갈 등 우리 식탁에는 짠 음식이 많습니다. 소금을 줄이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물을 적게 드세요. 찌개나 국을 드실 때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반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김치는 물에 살짝 헹궈서 드세요. 김치의 영양소는 그대로 있으면서 소금기만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젓갈이나 장아찌는 가급적 피하세요. 정 드시고 싶으시면 일주일에 한두 번만 드세요. 넷째, 외식할 때는 국물 요리보다는 구이나 찜 종류를 선택하세요. 다섯째, 집에서 요리할 때 소금 대신 다른 양념을 활용하세요. 마늘, 생강, 후추, 허브 등을 사용하면 소금 없이도 맛있게 요리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음식이 싱겁게 느껴지실 겁니다. 하지만 2주만 지나면 입맛이 바뀝니다. 그때부터는 오히려 짠 음식이 부담스러워집니다. 당분 조절이 핵심입니다. 당뇨병 관리의 핵심은 혈당을 올리는 음식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단 것만 안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밥, 빵, 면 같은 탄수화물도 몸속에서 당으로 바뀝니다. 그렇다고 탄수화물을 아예 안 먹으라는 게 아닙니다. 적당량을 드시되 똑똑하게 드시면 됩니다. 첫째, 흰 쌀밥보다는 잡곡밥을 드세요. 현미, 보리, 귀리 등이 섞인 잡곡밥은 혈당을 천천히 올립니다. 둘째, 빵은 통밀빵을 선택하세요. 흰빵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지만 통밀빵은 천천히 올립니다. 셋째, 국수나 라면보다는 밥을 드세요. 면 종류는 혈당을 급격하게 올립니다. 넷째, 과일도 적당히 드세요. 과일에는 당분이 많습니다. 하루에 사과 반 개나 귤 2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수박, 포도, 바나나는 당분이 많으니 주의하세요. 다섯째, 음료수는 절대 금물입니다. 탄산음료, 주스, 이온음료 모두 엄청난 양의 설탕이 들어있습니다. 물이나 보리차를 드세요. 채소를 많이 드세요.
채소는 고혈압과 당뇨 모두에 좋습니다. 칼로리는 낮고 영양소는 풍부하며 포만감도 줍니다. 매 끼니마다 접시의 절반을 채소로 채우세요. 상추, 깻잎, 시금치, 브로콜리, 양배추 이런 녹색 채소들이 특히 좋습니다. 당근, 무, 버섯도 좋습니다. 샐러드로 드셔도 좋고 나물로 무쳐 드셔도 좋습니다. 단 드레싱이나 양념에 설탕이나 소금이 많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나이가 드시면 근육이 줄어듭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드셔야 근육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고기, 생선, 달걀, 두부, 콩 등을 매일 드세요. 특히 생선이 좋습니다. 등푸른 생선인 고등어, 삼치, 청어는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고기를 드실 때는 기름기가 적은 부위를 선택하세요. 닭고기는 껍질을 제거하고 드세요. 삼겹살보다는 안심이나 등심을 드세요. 식사 시간과 양도 중요합니다. 규칙적으로 드세요. 아침, 점심, 저녁을 거르지 말고 매일 비슷한 시간에 드세요.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마세요. 과식하면 혈당이 급격히 오릅니다. 배가 80% 찬 느낌일 때 수저를 놓으세요. 천천히 드세요. 음식을 꼭꼭 씹어서 천천히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혈당도 천천히 오릅니다. 최소 20분 이상 시간을 들여서 드세요. 저녁은 가볍게 드세요. 저녁을 많이 드시면 혈당이 오른 채로 잠자리에 들게 됩니다. 저녁은 점심보다 적게 드세요. 3부 운동, 매일 조금씩이 답입니다. 운동은 혈압도 낮추고 혈당도 낮춥니다. 근육이 당을 소모하고 혈관이 튼튼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해롭습니다. 나이와 체력에 맞는 운동을 꾸준히 하세요. 걷기가 최고입니다. 가장 좋은 운동은 걷기입니다.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고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하루 30분, 일주일에 5일 이상 걸으세요. 한 번에 30분이 힘드시면 10분씩 3번으로 나눠도 됩니다. 걸을 때는 약간 숨이 찰 정도로 걸으세요. 너무 천천히 걷는 것은 효과가 적습니다. 옆 사람과 대화는 할 수 있지만 노래는 부를 수 없을 정도의 속도가 좋습니다. 평지를 걷기 힘드시면 집 안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셔도 됩니다. 날씨가 나쁜 날에는 동네 대형마트나 백화점을 걸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근력 운동도 병행하세요. 일주일에 2-3번은 근력 운동을 하세요. 무거운 기구를 들 필요는 없습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를 10번씩 반복하세요. 벽을 짚고 팔굽혀펴기를 10번씩 하세요. 물병을 들고 팔 운동을 하세요. 이런 간단한 운동들이 근육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운동할 때 주의사항. 첫째, 운동 전후로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세요. 부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둘째,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운동하면 땀을 흘림으로 수분 보충이 중요합니다. 셋째, 무리하지 마세요. 가슴이 심하게 답답하거나 어지러우면 즉시 멈추고 쉬세요. 넷째, 혈당이 너무 낮을 때는 운동을 피하세요.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운동 전에 혈당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섯째, 편한 신발을 신으세요. 당뇨가 있으시면 발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사부약 복용, 의사 선생님과 함께 하세요. 많은 분들이 약 먹는 것을 꺼려 하십니다. 약을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한다면서요? 약에 의존하면 내 몸이 약해지지 않나요?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 잘못된 생각입니다. 고혈압과 당뇨는 만성질환입니다. 약으로 조절하지 않으면 합병증이 생깁니다. 약은 적이 아니라 친구입니다. 처방된 대로 정확히 드세요. 의사 선생님이 처방하신 대로 드세요. 임의로 끊거나 양을 조절하지 마세요. 오늘은 혈압이 괜찮은 것 같아서 안 먹었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약은 꾸준히 드셔야 효과가 있습니다. 하루라도 거르지 마세요. 약 먹는 시간을 정해 놓으세요. 알람을 맞춰 놓거나 식사 시간에 맞춰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약통을 눈에 잘 띄는 곳에 두세요. 부작용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약을 드시다가 불편한 증상이 있으면 바로 병원에 말씀하세요. 어지럽거나 속이 메스껍거나 기침이 나거나 하는 증상들은 약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약을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요즘은 좋은 약들이 많아서 부작용 없는 약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절대로 참지 마시고 말씀하세요.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세요. 고혈압이 있으시면 3개월에 한 번씩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당뇨가 있으시면 더 자주 가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혈압, 혈당뿐만 아니라 콜레스테롤, 콩팥 기능 등도 함께 확인합니다. 합병증이 생기는지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눈 검사, 발 검사도 정기적으로 받으세요. 오후 스트레스와 수면 관리. 스트레스는 혈압을 올리고 혈당 조절을 어렵게 만듭니다. 수면이 부족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트레스를 줄이세요. 완전히 스트레스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줄일 수는 있습니다. 첫째, 걱정을 나누세요. 가족이나 친구와 대화를 나누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둘째, 취미 생활을 하세요. 좋아하는 일을 하면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노래, 그림, 낚시, 원예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셋째, 명상이나 요가를 해보세요. 깊게 숨을 쉬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면 혈압이 내려갑니다. 넷째, 웃으세요. 웃음은 최고의 명약입니다.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보거나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세요. 충분히 주무세요. 하루 7-8시간은 주무셔야 합니다. 잠이 부족하면 혈당이 올라가고 식욕도 증가합니다.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만드세요. 매일 비슷한 시간에 주무시고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세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TV나 스마트폰을 보지 마세요. 화면의 빛이 수면을 방해합니다. 낮잠은 30분 이내로 짧게 주무세요. 너무 오래 자면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육부 금연과 절주. 담배와 술은 혈압과 혈당 관리에 매우 나쁩니다. 담배는 반드시 끊으세요. 담배는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데 담배까지 피우시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위험이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오랫동안 피웠는데 이제 와서 끊어봤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담배를 끊으시면 즉시 효과가 나타납니다. 끊으신 지 20분만 지나도 혈압이 내려가고 하루가 지나면 심장마비 위험이 줄어듭니다. 혼자 끊기 힘드시면 금연 클리닉을 이용하세요. 보건소에서 무료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니코틴 패치나 금연약도 도움이 됩니다. 술은 줄이거나 끊으세요. 술은 혈압을 올리고 혈당 조절을 어렵게 합니다. 또한 칼로리가 높아서 체중이 늘어납니다. 완전히 끊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정드셔야 한다면 양을 줄이세요. 남자는 하루 2잔, 여자는 1잔 이내로 제한하세요. 소주 1잔, 맥주 1캔, 와인 1잔 정도입니다. 매일 드시지 마시고 일주일에 2-3회로 줄이세요. 7부 체중 관리. 과체중이나 비만은 고혈압과 당뇨를 악화시킵니다. 체중을 5kg만 빼도 혈압과 혈당이 크게 개선됩니다.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세요. 한 달에 1-2kg씩 천천히 빼세요. 급격하게 빼면 요요 현상이 옵니다. 목표를 너무 높게 잡지 마세요. 10kg을 빼야 해보다는 이번 달에 1kg 빼기가 더 현실적입니다. 작은 성공을 경험하면 동기부여가 됩니다. 음식 일기를 써보세요. 하루 동안 무엇을 얼마나 먹었는지 적어보세요. 생각보다 많이 먹고 계신 걸 발견하실 겁니다. 간식을 언제 먹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패턴을 파악하면 개선할 수 있습니다. 작은 접시를 사용하세요. 큰 접시에 담으면 많이 먹게 됩니다. 작은 접시를 사용하면 자연스럽게 양이 줄어듭니다. 이런 작은 방법들이 모여서 큰 효과를 냅니다. 8부 과정에서 혈압과 혈당 측정하기. 집에서 직접 혈압과 혈당을 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병원에서만 재면 정확한 상태를 알 수 없습니다. 혈압 재는 방법. 혈압계를 하나 구입하세요. 팔에 감는 형태가 가장 정확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소변을 보고 난 후약을 먹기 전에 재세요. 5분 정도 조용히 앉아서 쉰 다음에 재세요. 긴장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앉으세요. 2번 재서 평균을 내세요. 수치를 노트에 기록하세요. 병원 갈 때 가져가시면 의사 선생님께서 참고하십니다. 정상 혈압은 12,080 미만입니다.
13,080 이상이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14,090 이상이면 고혈압입니다. 혈당 재는 방법. 당뇨가 있으시면 혈당계가 필요합니다. 요즘은 사용하기 간편한 제품들이 많습니다. 공복 혈당은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것도 먹기 전에 재세요. 식후 혈당은 식사 시작 후 2시간 뒤에 재세요. 손끝을 소독하고 체열침으로 찔러서 피 한 방울을 시험지에 묻히면 됩니다. 수치를 기록하세요. 공복 혈당은 100 미만이 정상입니다. 100-125는 당뇨 전 단계입니다. 126 이상이면 당뇨입니다. 식후 혈당은 140 미만이 목표입니다. 부부 합병증 예방하기. 고혈압과 당뇨를 잘 관리하지 않으면 합병증이 생깁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을 실천하시면 합병증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 예방. 고혈압과 당뇨는 심장과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심근경색, 협심증, 뇌졸중 같은 질환이 올 수 있습니다. 예방하려면 혈압과 혈당을 잘 조절하고 콜레스테롤도 관리해야 합니다.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운동을 꾸준히 하세요. 가슴 통증, 호흡곤란, 한쪽 팔다리 마비 등이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119에 전화하세요. 눈 건강 지키기. 당뇨는 눈의 망막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심하면 실명할 수도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은 안과에서 눈 검사를 받으세요.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할 수 있습니다. 시력이 갑자기 떨어지거나 눈앞이 흐려지면 바로 병원에 가세요. 콩팥 보호하기. 고혈압과 당뇨는 콩팥을 망가뜨립니다. 콩팥이 나빠지면 투석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소금을 적게 먹고 단백질을 과하게 먹지 마세요. 정기적으로 소변 검사와 혈액 검사를 받으세요. 발이나 얼굴이 붓거나 소변에 거품이 많이 나면 병원에 가세요. 발 관리하기. 당뇨가 있으면 발의 감각이 둔해집니다. 작은 상처도 잘 낫지 않고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 발을 깨끗이 씻고 잘 말리세요. 발톱은 일자로 자르세요. 편한 신발을 신으세요. 맨발로 다니지 마세요. 발에 상처가 생기면 바로 병원에 가세요. 식후 동기부여와 지속하기. 건강관리는 마라톤입니다.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 해야 하는 일입니다. 처음에는 힘들지만 습관이 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작은 성공을 축하하세요. 혈압이 조금이라도 떨어졌나요? 혈당이 목표에 가까워졌나요? 체중이 1kg 줄었나요? 이런 작은 성공들을 기뻐하세요. 자신을 칭찬하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가끔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 만나서 과식을 했거나 운동을 며칠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책하지 마세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 하세요. 혼자 하면 힘듭니다.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노력을 이야기하세요. 함께 건강한 음식을 먹고 함께 운동하면 더 재미있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세요. 지역 사회자원을 활용하세요. 보건소에서는 건강교실을 운영합니다. 같은 질환을 가진 분들과 정보를 나누고 전문가의 조언도 들을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는 운동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런 자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병이 생겨서 불행하다가 아니라 건강을 돌볼 기회가 생겼다고 생각하세요. 많은 분들이 이 질환들을 잘 관리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 여러분, 지금까지 고혈압과 당뇨를 관리하는 현실적인 방법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하나 천천히 실천하시면 됩니다. 한꺼번에 다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이번 주에는 소금 줄이기부터 시작하세요. 다음 주에는 걷기를 시작하세요. 그 다음 주에는 혈압을 재기 시작하세요. 이렇게 하나씩 추가해 나가세요. 3개월 후면 여러분의 생활이 많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혈압 수치가 좋아지고 혈당이 안정되는 것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몸이 가벼워지고 기운이 넘치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다시 한번 핵심만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소금을 줄이세요. 국물을 적게 먹고 김치는 헹궈서 드세요. 둘째, 당분과 탄수화물을 조절하세요. 잡곡밥을 드시고 단 음료는 피하세요. 셋째, 채소를 많이 드시고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넷째, 매일 30분씩 걸으세요. 일주일에 5일 이상 꾸준히 하세요. 다섯째, 약은 빠짐없이 드세요. 의사 선생님과 상의 없이 임의로 조절하지 마세요. 여섯째,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충분히 주무세요. 일곱째, 담배는 반드시 끊으시고 술은 줄이세요. 여덟째, 체중을 조금씩 줄이세요. 한 달에 1-2kg씩만 빼도 충분합니다. 아홉째, 집에서 혈압과 혈당을 재세요. 수치를 기록해서 병원에 가져가세요. 열째,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세요. 3개월에 한 번씩 검진을 받으세요. 이 10가지만 잘 지키시면 됩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실천들의 연속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중요하고 약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스스로의 노력입니다. 하루하루 건강한 선택을 하세요. 오늘 저녁부터 국물을 적게 드세요. 내일부터 30분씩 걸으세요. 모레부터 혈압을 재기 시작하세요.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내일부터라고 하시면 영원히 시작하지 못합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성공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고혈압과 당뇨는 여러분의 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어준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잘 활용하세요. 10년 후, 20년 후에도 건강하게 손주들과 함께 웃으실 수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먹고 여행도 다니고 하고 싶은 일들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단지 조금 더 현명하게, 조금 더 건강하게 생활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의사 선생님께 여쭤보세요. 힘들면 가족과 친구들에게 이야기하세요. 같은 질환을 가진 분들과 정보를 나누세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하면 더 쉽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